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재무부가 멕시코 마약 조직의 돈 세탁 중심지로 대대적인 단속을 받았던 자바 시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해당 지역 업체들의 현금 거래 의무 보고 한도를 기존 $10,000에서 $3,000로 대폭 강화했는데요. 업계에 만연한 음성적인 거래를 척결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 핀센이 한인 자바시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시행령을 발동했습니다. 명령은 이스트 8가 남쪽, 이스트 16가 북쪽, 센티 스트리트과 사우스 센트럴 애비뉴에 걸쳐 발동된 것으로 한인 자바시장이 중심지입니다. 지정된 지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의류 직물 상점과 잡화, 운송 물류, 수입 수출 상점 모두가 이번 명령 대상입니다. 시행령 발동 시기는 오는 10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이 기간 동안 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거래는 $3,000 이상 반드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는 당초 $10,000 현금 거래 기준에서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10,000불과 $3,000불에 대한 그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LA 자바시장에서는 1,000여 명의 경찰과 연방 수사 인력이 총동원돼 멕시코 마약 조직 불법 자금 돈 세탁에 연루된 의류업체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번 연방 재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이 지역의 불법 현금 거래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숨어있는 현금 거래가 많은 자바시장의 오랜 관행과 특성상 업계 전체가 이번 명령에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인 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꺼번에 갑자기 고쳐서 이제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 전체가 기존 거래 구조의 관행을 개선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이 트럭을 타고 도주하는 용의자를 90분간 추격하다 검거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은행 강도였는데요. 추격 전 과정이 생생하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경찰같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따라붙자 밀려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차를 버리고 달아나려다 여의치 않자 차를 돌려 다시 도주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여러 도시와 고속도로를 오가며 계속된 추격전은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벽에 부딪힌 트럭이 길 밖으로 벗어나며 중심을 잃고 옆으로 드러누웠습니다. Yeah, I heard the sirens, I heard the cops, and then next thing you know, it was just a big boom. Like, it was crazy. I got kind of scared. 차 안에 잠시 머물던 용의자는 스스로 걸어 나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We are extremely fortunate that no one was seriously injured, including the suspect, due to the type of vehicle he was driving, the weight and the size of it. 당초 철강을 훔치려다 경찰에 쫓기게 된 이 50대 남성은 수사 결과 은행 강도 용의자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부터 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 남부의 은행 10군데를 턴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 FBI가 수배한 인물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LA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의료 비영리단체인 건강정보센터가 이름을 바꾸고 클리닉 시설과 진료 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또 환절기를 맞아서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 진료 행사들도 예정돼 있는데요. 노수홍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인 대표 의료 비영리 단체 건강정보센터가 새로운 이름으로 커뮤니티 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건강정보센터 측은 새로운 시설 확대와 더불어 기존의 명칭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여러 의료 지원 서비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센터의 새로운 이름은 $1,000의 상금과 한인들의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 코리아타운에 더 많은 의료 수요를 저희가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찾는 의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윌셔와 뉴햄프셔에 들어서는 센터의 새 클리닉은 15개의 진료실과 정신상담실, 어린이 놀이방 등을 갖춰 하루 20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는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감기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 한인 사회를 위한 다양한 의료 행사들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한인 약사회는 다음 주 금요일 한인들을 위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56개의 회원사 약국에서 각각 선착순 20명에 한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약사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방 접종의 레이트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30%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최소한 60%, 70%까지 끌어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에요. 한인타운 인근 대형 종합병원인 굿사마리탄 병원도 한인들을 위한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장에서는 비형 간염과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 등 여러 성인 질환에 대한 검사와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코리안 아메리칸 메디컬 그룹과 협회에 소속 한인 의사들의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보험은 없고 물론 오바마 케어가 생겨서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없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정보도 많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날 많은 도움을 받는 귀한 이 건강 박람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행사는 11월까지 이어져 다음 달 8일에는 UCLA 치대와 윌셔 은행이 무료 구강 검진 행사를, LA 총영사관도 11월 중 세인트 빈센트 병원과 공동으로 한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 검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이 5.9%로 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실업률이 5.9%를 기록해 지난달 6.1%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일자리도 지난달 대비 24만 8천 개 늘었습니다. The unemployment rate for people with a college degree is 2.9%. The unemployment rate dropped actually most in recent months among people with less than a college degree. So you see broad-based economic growth. 이렇게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많은 구직자들이 이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I've applied for, I bet, 100 jobs in the last 2 weeks and have not received a call from anybody. I've got experience in food service and that's all I've done for the last 10 years and I personally cannot find anything. 반면 취업 연령대 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찾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동 참가율은 62.7%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1978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아예 떨어져 나간 실업자가 많다는 의미여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24달러 53센트로 나타났습니다. Yeah, well, wages haven't really budged in a generation. Now the question there is, can the Federal Reserve, using monetary policy, remedy that situation? That's far from clear. 수치상 미국 노동시장 개선세가 뚜렷해진 만큼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올려야 한다는 조기 인상론 주장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 내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에볼라 확진 환자에 이어 수도 워싱턴에선 에볼라 의심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하워드 대학병원은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 증세 환자가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이 환자가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뒤 에볼라 감염 증세를 보여 격리 수용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라이베리아에서 취재 중인 미 NBC 방송의 카메라맨도 에볼라에 감염돼 곧 미국으로 후송될 예정입니다. 에볼라 환자가 속속 늘어나면서 미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내 첫 감염 환자에게 초기에 항생제만 처방한 데다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도 당초 18명이라고 밝혔다가 언론 보도 뒤에는 100명으로 바꿨습니다. 또 라이베리아를 떠나기 전 에볼라에 감염된 임산부를 도왔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에 속아 입국 당시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금지령까지 거론하며 미국 내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 단계에서 여행 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ola situation is going to require education, it's going to require the provision of materials, it's going to require mitigating second. 대신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아프리카에 파견하는 미군 병력을 당초 3,000명에서 4,000명으로 1,000명 늘렸습니다. 정부의 미숙한 대처에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미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의 핵심 관리들이 내일부터 한국을 방문해서 개정되게 될 미일 방위협력 지침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안보 관련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한미일 간의 논의 진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개천절과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리셉션에서 미 국방부의 데이비 시어 아태 담당 차관보는 곧 있을 자신의 한국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러셀 아태 담당 차관보도 함께 동행해서 한미양국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To work with your country to further strengthen our alliance and our strong, almost familial ties. 이들 두 차관보들은 특히 조만간 개정될 미 방위협력 지침 내용을 한국 정부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유사시 주일미군을 지원하는 과정 중에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함께 의회의 친한파 의원들도 대북 정책 관련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It's got to start somewhere, and we wanted to show our support in the Congress for her efforts in that regard.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인식 논란 속에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 측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이달 중에 외교 국방장관 간의 합동회담도 열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